아빠, 친구는 이번에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셨대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아마 이 말을 직접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언젠가 듣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러움과 순수함이 뒤섞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의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순간입니다. 못해주는 미안함에 목이 메어오는 동시에 통장 잔고와 남은 노후 기간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등골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나는 저렇게 못해주는데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걸까? 하는 자책감과 이러다 내 노후는 어떡하지? 하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이 무겁고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주하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최근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길이 열렸죠. 뉴스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떠들지만 이 소식을 접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마치 사회가 자식 결혼에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는 새로운 기준선을 그어버린 듯한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결국 자녀를 지원해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부모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빠듯한 살림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며 부모 찬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실제 제보 내용은 이 압박감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8년 전 최만식 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 집 얻는 걸 도와주신다. 는 아들의 말에 그 기쁨은 이내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부부는 며칠 밤을 새워 의논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괜찮을까? 그래도 아들 기 한번 살려줘야지. 어떻게든 되겠지.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일궈온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기에 부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키를 재던 문설주, 온 가족이 웃고 울었던 거실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을 급하게 팔아 아들의 손에 1억 5천만 원이 담긴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낯선 동네의 비좁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혼 초 반짝하던 아들의 연락은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뜸해졌고 생활비 지원은커녕 명절에 안부 전화 한번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라며 애써 서운함을 삼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받지 않고 짧은 문자로만 답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급기야 최근에는 며느리는 물론 아들까지 부부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내 노후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내어준 결과는 완전한 단절과 배신이었습니다. 이는 돈독했던 가족 관계가 무리한 경제적 지원 이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닌 우리의 비극입니다. 최만식 씨의 가장 큰 실수는 내 노후 자산과 자녀 지원 자산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닌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앞의 급한 상황과 자식의 눈물에 떠밀려 본인의 집을 줄이거나 은퇴 후 생명의 젖줄이 될 퇴직금을 깨서 지원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방식이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는 마치 내 집에 불을 질러 자식의 집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지만 결국 부모 본인의 노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더 큰 경제적, 심리적 짐이 되어 돌아오는 불씨가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무조건적인 지원 의무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 씁쓸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은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가? 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느끼고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바로 자식 교육과 결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올인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의 불안한 노후가 이제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악재이자 리스크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반면 최근 은퇴한 이수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30대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했을 때 이수정 씨 역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퇴직금 통장을 깨서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은퇴 후 재무 계획서를 펼쳐보았을 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빠듯하게 모아둔 개인연금, 그리고 남은 자금. 여기서 큰 돈이 빠져나가면 부부의 노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섣불리 알겠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 주말에 다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수정 씨 부부는 딸 내외 앞에 자신들의 노후 계획과 재정 상황이 담긴 서류를 솔직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믿는다. 고 진심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솔직한 대화 끝에 부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의 일부 금액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국민연금 외에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자녀에게도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서운한 기색이었지만 부모님의 현실적인 고민과 진심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솔직한 대화와 명확한 원칙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노후 통장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 자산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 눈앞에서 울고 있어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국가가 마련해준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자녀 지원을 위해 이를 중도 해지하는 것은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고 16.5%의 기타 소득세 폭탄을 맞는 것과 같아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둘째, 얼마를 줄지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의 핵심은 목돈의 액수가 아니라 방식에 대한 지혜입니다. 무작정 목돈을 안겨주며 이걸로 해결해라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저리 대출 및 주택 청약 제도 정보를 함께 공부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훨씬 훌륭한 지원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함께 연구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내 노후의 방패이자 자녀 지원의 창으로 활용하십시오. 만약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절대 자녀 지원을 위해 집을 팔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적인 매월 현금 흐름의 일부를 자녀에게 월세나 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내 노후를 완벽히 지키면서 자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대안입니다. 이는 내 노후를 담보로 한 위태로운 일회성 도박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이기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은 냉정한 문서가 아닌 관계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해야 한다면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십시오.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냉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돈의 무거움과 상환의 책임감을, 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관계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큰 금액이 오고 가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되어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 미안합니다. 치솟는 집값 앞에서 한 가장이 온라인에 남긴 이 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진짜 미안해야 할 순간은 집을 못 사줄 때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아픈 몸과 빈 통장을 내밀며 자녀에게 짐이 될 때입니다. 이제 그 미안함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단히 선 후에야 비로소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노후 걱정 없으시다 는 안도감과 평안함입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 계획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를 위한 가장 크고 진실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